비정상 회담. 자, 벌써 5회차예요. 아, 5회차. 예. 이게 수익 시그널부터 하면은 몇 개월인지 알아요? 지금 한 5개월 5개월 넘었어요. 5개월 정도 되는 예, 쉼없이 여름부터 달려.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쉼없이 달려가고 있네요. 아우. 지금 거의 좀 있으면 지금 한 달 돼갔죠? 네. 한 달 돼가면은 벌써? 오. 월급 받겠다 이제. 월급도 월급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증거금이 올라갑니다. 야. 증거금이 이제 1,000에서 3,000으로. 이야. 열심히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증거금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저요? 네. 저는 일단 포트 관리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해서 비중도 확실하게 나눠서 최대한 위험 부담 줄이면서 좀 수익을 제대로 고정적으로 조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똑같은 말 하네요. 특별한 말 할 줄 알았는데. 중요하니까 이게.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겠지. 네. 자, 아무튼 어떻게 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포트 관리는 포트 관리지만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하루에 1%씩 먹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7%, 5% 정도 되니까 네. 단타를 하겠다. 단타. 매동매매를 하겠다. 네, 뭐 100만 원에서 매매. 200만 원만. 근데 그래 10%? 10% 정도? 네,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한 달 동안 여기 치어리드 한번 1등 했고 김재도 한번 1등 했어요. 네, 오늘 1등입니다. 오늘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1등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1등 하셨죠? 어떤 종목으로요? 저는 다른 종목을 생각했는데 저번에 비정상회담 때 대표님 종목 중에 오택이 모여가지고 오택을 샀어요. 몇 프로 나셨나요? 5%? 오택은 몇 프로 나왔죠? 오택으로만은 11% 정도? 계속 갈 것 같나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왜 파셨죠? 1등 하기 위해서요. 기가 막히게 팔았던데 어떤 노하우로 판 거죠? 맞고 계속 떨어지길래 팔았어요. 뭐에 맞았죠? 현실적인. 매도세에 계속 맞아가지고. 그래도 그 전날 올랐고 3일 계속 올랐잖아요. 저는 사실 그날 엄청 많이 갈 줄 알았어요. 더 갈 줄 알았는데. 나도. 저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가창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거의 그 고점에서 잘 팔았더라고요. 네.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어차피 떨어지잖아요. 네, 아무튼 잘 팔고 나와서 5% 원금 대비해서 5%니까 1등이죠. 비중 대비해서 아무튼 수익을 잘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떠셨죠? 네. 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난주에 진입을 했잖아요. 계속 보합권이에요.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빠지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고 딱 1% 지금 상승대에 딱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 이제 젠백스링크를 진입을 했어요. 젠백스링크는 이제 뭐 여기 옆에 오철 전문가도 있지만 첼시한테 말했어요. 젠백스링크 담아라. 우리 종목은 같이 이렇게 좀 잡자. 젠백스니까 담아라 했는데 말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에 못 잡고 진입을 못 했는데, 저는 젠백스링크로 일단은 9%대 8.7% 정도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종목들은 뭐 제가 항상 애정하는 종목들이죠. 빅텍과 뭐 포메탈, 뭐 그냥 방산주 위주로 좀 종목을 5%씩 좀 담아 놓고요.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는 일단은 저 젠백스링크를 한 주 정도만 더 위 상승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젠백스링크는 더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수익권에서 청산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관련주 쪽으로 좀 비중을 또 다시 한번 좀 실어보려고 코인텍 쪽으로 또 좀 그거네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돌이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는 같은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 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안 좋게 보지 않아요. 너무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코인텍이 좀 배당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락 할 때까지 좀 코인텍은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 바로 설명. 네.
종목 설명한 게 아니라 인트로였군요. 본인 스스로 이제 인트로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준비한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로벌 텍스 프리 이 기업인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세금을 이렇게 환급해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환급금을 받는 텍스프리 이 기업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표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요번 해 2020년도 초부터 외국인의 발길이 끊겼죠. 그래서 올해 재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월 말에 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소셜 커머스로 인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중국 또는 뭐 여러 일본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고 싶지만 직접 내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셜 커머스 상품으로 충분히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거기서도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월말까지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인데 일단 현재 주가가 3,020원이에요. 3,020원인데 고점이 4,73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은 코로나 때 2,1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일단 목표 주가는 3,500원대까지 좀 잡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크게 수익을 내려고 욕심부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는 일단 2,700원대까지 잡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소 좀 생소한 분야의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이거를 진입하기가 좀 애매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종목이 있고 앞으로도 이 종목은 지금 해외 여러 그 뭐 중국은행이나 뭐 이런 쪽이랑 좀 관련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유나이티드 원이나 뭐 이런 쪽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코로나가 뭐 종식은 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유입이 되는 그런 장세로 풀린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고점 대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이게 CJ ENM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CJ ENM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CJ ENM은 그 뭐지? 여러 컨텐츠들 제작을 하는데 컨텐츠의 보유량만 해도 2,000여 편이 넘고 그리고 저기 뭐야 올리브나 엠넷, OCN, TVN을 영위하고 있고 투니버스나 교육 전문 채널 그리고 다이아라고 해서 컨텐츠 전문 그런 그 유튜버들이나 뭐 BJ들 있죠. 그 BJ들을 뭐 보겸 뭐 아니면 뭐 여러 진짜 좀 유명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소속을 시켜가지고 이쪽을 좀 많이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추세가 보이고요.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밸류에이션이 좀 되게 높게 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CJ ENM이 굉장히 낮게 다시 또 축소해서 이게 평가가 됐다가 이번에 월말 되면서 다시 또 인상이 되게 평가가 됐어요. 일단은 지금 전에 22만원대 목표 주가를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지금 18만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13만 5천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수익 구간은 15만원대에서 좀 청산을 좀 해볼까 이렇게 지금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요. 1차는 일단 15만원대 그리고 2차는 16만원 17만원대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만 8천원대까지 조금 길게 보는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실 CJ ENM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CJ 들어가면 다 CJ 홈쇼핑에 CGV밖에 없는 줄 아는데 다른 거예요. 네. 자,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이전에 가격이 25만 원 이랬어요. 네, 맞습니다. 25만 원에서 그 거의 최고가로는 거의 28만 원까지 찍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쭉쭉쭉 빠졌고 지금 현재 13만 5천 원인데 이게 뭐 저가로는 최저가로 치면 8만 원을 찍고 올라온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친 듯이 빠졌을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 굉장히 저평가긴 한데 그럼 영업이익이 줄었냐 작년에 비해서 아니에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500억이 영업이익인데 네. 그 시가총액도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 하니까 현재 그 주가는 작년이랑 보다 엄청 빠졌는데 현재 영업이익은 똑같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은 사실 장기 투자로 봤을 땐 괜찮은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거의 한 6개월 가량을 계속 빠졌어가지고 네. 6개월이 뭐야 더 빠졌죠. 거의 한 1년 가량을 매달 음봉으로 끝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개미 소굴이다. 아. 이러면 어떤 게 있냐? 물린 개미들의 물량이 상승을 막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럴 하면 수 엄청, 있겠다. 엄청 물리니까요. 아, 그렇죠. 야, 이거 뭐 네. 우리가 맨날 이렇게 CJ ENM 같은 경우는 익숙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TBA나 뭐다 이런 것들 갖고 있어 많이 보는데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1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2년 전에도 그렇죠. 맞아요. 네, 옷쇼핑, CJ 옷쇼핑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니까 아 이거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는 재미없어. 이거는 아. 무거워. 이거는 안 가. 네. 동분당도 그랬죠. 뭐 근데 이건 안 가가 이게는 아닙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좋은 것들은 수급이 나오면 가요. 여러분들이 다 지쳤을 때 누군가는 이 저점에 사서 갑니다. 그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개판이 난 거예요. 사실 CGV는 영업이익 개판이 났죠. 적자 네, 그렇죠. 네. 폭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CJ ENM은 영업이익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CJ 옵쇼핑을 갖고 있기 때문에 CJ 옷쇼핑이 모바일 커머스를 엄청 지금 방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백수였던 우리 아나운서 친구들이 다 일이 생겼어요. 모바일 홈쇼핑에 이제 쇼호스트로 좀 더 쉽게 출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호황기예요.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진행자 쪽에서는 그 일손이 부족한 너무 방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옷쇼핑 쪽 매출도 되게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모바일 커머스 매출도 제가 봤을 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CJ ENM은 그냥 지금 근데 이게 무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무거워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당장 뭐 사실 뭐 백신에 관련된 거나 제바처럼 가진 않겠지만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찾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아무튼 시가총액이 좀 작고 그리고 이게 수급이 모든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수급이 좀 몰려야지 네.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급이 몰리가 좀 힘든 부분들. 네. 맞아요. 사실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 화장품, 네. 엔터, 그게 공연 다- 이런 거지. 뭐 텍스 프리? 맞죠. 텍스 프리? 약간 소외 섹터가 될 수 있죠. 분야가 너무 생소해서. 네, 너무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못하면 생소한 걸 사놓으면 끝까지 생소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아. 너무 틈새 시장인 거죠. 네, 너무 완전 틈새.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는 좋은 건데 요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수급이 몰리긴 소외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런 금융기업들 중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아주캐피탈이라고 있어요. 아주캐피탈이 우리 금융주주에서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인수가 끝났는데 이 차트를 보면 되게 이뻐요. 저기 이제 16,000원 똥찜하고 다 바로 11,000원 내려왔습니다. 네, 스페콘 느낌이네요. 네, 스페콘 네, 느낌. 그렇죠. 네, 그런 스페콘 다음에 느낌이네. 물량이 매집한 느낌이죠. 네. 너무 이쁘죠. 이게 우리 금융주주에서 여기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거의 1,400억, 1,400억, 1,500억 이러는데 갑니다. 이거 봅니다. 스페콘 느낌이다. 시가 금액이 6,800억밖에 안 돼요. 다섯 자. 멀티플이 5밖에 안 네. 되는 거야. 믿고 삽니다. 굉장히 하죠. 왜냐하면 이게 ROE가 13이 넘거든요. 배당 수익률도 6%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금융주주에서 이거 인수한 걸로 이제 좀 약간 이슈가 돼서 똥찜을 하고 왔죠. 내가 봤을 때 똥찜을 하러 한 번 더 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똥찜 기업도 제가 잘 찾아내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모로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알면 근데 이런 거 수급이 몰리면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쁘죠? 예뻐요. 이쁘죠. 이쁘게 찍고 우리 밑에니까 여기서 하고 받아 먹고 있으면은 일봉으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좀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같이 이런 거 원래 혼자 잘 담았다가 똥심만 먹고 또 인증하죠. 야 먹었다 하면 아이씨 또 먹었냐 이렇게 이런 시선들을 받는 거에 익숙하다가 좀 약간 공유를 하고요. 자, 이거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좋죠. 그러니까 같이 물려가지고 배당도 6% 거의 5.5%니까 오, 연말에는 규동 오. 배당도 주고 이 급등력도 있고
바닥이고 네. 우리 금융주주에도 인수했다는 그 굉장히 강력한 호재 뉴스가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뭐 좀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스. 자, 아무튼 지금 오늘은 허리 많이 괜찮으신가요? 예, 버틸만합니다. 진통제를 먹어서. 네. 아 그랬어. 그럼 버텨보세요. 맨날 딱 끝나고 정리 좀 같이 하고 가야지. 오늘은 끝까지, 중간중간 네. 같이 얘기하면 같이 코멘트도 좀 해주시고 할 거만 딱 하고 가면 뭐예요? 네, 끝까지 아니, 남아서. 언제 가라며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아 가란다고 갈지 몰랐지. 네? 아니야. 아니, 저- 그럴 수 있어요. 저 영상 찍었어요. 빨리. 저 영상 좀 빨리 소개해달라고. 맞다. 저번 주 일정이었나? 네, 아 그랬어요? 봉상.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저번 주에 1등을 한 김원기의 그 약간 좋은 일 하는 그 복지관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 마스크 좀 많이 샀거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이거를 좀 전달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는 핫팩을 전달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마스크가 꼭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좀 공급을 해가지고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퇴근하실 것 같아서 좀 빨리 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든든하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남자 어디 있습니까? 뭔가요? 저거 뭔가요? 일단 이거 하나씩 좀 돌려주세요. 이게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 좋네요. 나 노란색. 저 노란색.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익 내 가지고 재밌는 영상도 찍고 기부도 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를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2주 연속 오니까 어떻던가요? 근데 되게 너무 감사해 하니까 제가 더 되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익 내서 또 계속 자주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응원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 그 뭐 복지 이거 나중에 이런 봉사 활동이 있으면 회사 직원들도 한 번씩 와서 또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뵈서 또 한번 인사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익 1등 하면 절반의 수익금은 이제 본인이 갖고 절반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제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르시는 분은 뭐 갑자기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프로그램의 의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처음에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얘기는 민수 씨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번 주도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일단 요 두 가지 종목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좀 시장 손을 탈 수도 있는 종목이고 아니면 시장 손을 아예 못 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고민을 했지만은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좀 호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애들이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한번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 또 임금 인상이 됩니다. 또 이 뭐 시간당 이제 시급 받는 친구들, 뭐 알바하는 친구들 다 이제 임금이 인상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8천 지금보다 1.2% 정도 더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키오스크 다시 한 번 더 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예, 한네트가 금요일날 갑자기 한번 팍 튀었어요. 오늘 비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친구는 그래도 또 다분하게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한네트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왔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게임주예요. 게임주인데 미르라고 하시면 제 나이 또래들은 다 알 겁니다. 미르라고 하면 네, 게임 이름이 미르라는 게임인데 요거 근데 지금 세대 친구들이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요게 중국 게임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냥 대히트에 히트를 쳤던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습니다. 사간 게임이죠. 네, 우리나라 중국이 게임. 거의 사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게임인데 그래서 이 참
요 게임주를 가지고 오면서 요번에 미르의 전설 4라는 게 다시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하게 되는데 11월 25일 날 제가 할 거라고 오픈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게 오픈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미르가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제가 요거를 왜 들고 왔냐. 중국 파노가 지금 파노라는 게 이제 중국의 게임을 내는 거죠. 게임을 허가를 내준다라는 게 파노라는 건데 2017년 사드 때부터 지금 파노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 미르라는 게임은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를 했고 많이 하고 있고 미르의 전설 이번에 4번째 시리즈 4 요것 또한 이제 중국에서 파노가 허가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왕이부장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 요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런 호재들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르포 요 게임주 요거는 분명히 중국 가서 다시 한 번 더 대박을 칠 수 있는 그 다음에 히트를 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종목 이름이 이제 YJM 게임즈입니다. YJM 게임즈인데 그래서 요 종목들도 한번 좀 담아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YJN 게임즈는 한글로 쳐야 됩니다. 네, 한글로 쳐야 됩니다. YJM 게임즈. 네. 네. 게임주 다 담아놨는데 게임주 괜찮은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안 가더라고요. 네, 요즘 은근히 안 가요 원래 게임주들이. 지난주에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게임주는 멀티플 더 많이 받죠. 거의 이제 거의 한 50배 정도 거의 넷마블 기준으로 50배 정도 받고 좀 NC소프트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0배가 안 되니까 저평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더 갈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을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크래프톤은 상장하자마자 게임주 중에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 네, 거의 최강이 되지 않을까 진짜. 30조 재밌더라고요. 정도. 네. 배그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네. 아 해봤어요? 저 하죠. 배그? 신식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네. 왜 신식입니까, 여러분?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저기 여러분들 할 줄은 아는데 잘 배그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하고 있는데 배그는 정말 아직도 레전드 근데 게임입니다. 못 해본 사람들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배그를. 예. 이 배그 관련된 것들이 뜨면은 관련된 이런 게임주들이 다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그쵸.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주들에서 또 여기 또 연결돼 있는 미르 네. 미르는 제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어떨지 정말 모르겠어요. 옛날 게임입니다. 근데 예, 정말 진짜 옛날 옛날 게임. 게임. 중국에서 얼마나 옛날 받아서. 게임이죠? 한 15년, 에이 더 20년, 됐죠. 20년 됐죠. 됐겠다. 20년 20년 정도. 넘겠다. 요즘 애들은 거의 중국 게임으로 알고 스트리트 있죠. 파이터 수준인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예, 비슷한 느낌. 그래픽 보면 딱 그럴 것 그래픽 같아요. 보면 요새 애들 못합니다.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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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야? 1974? 보글보글 그 풍선 비눗방울에 진짜 공룡 진짜 잡다한 거 다 나오네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게임즈들 같은 경우는 뭐 근데 뭐 영업이익이 YBN 게임즈는 어떤가? 이거 뭐 푼털 같은 기업이네. 네, 요거 아무튼 그 굉장히 푼털 같은 기업이니까 조심해서 진입하시기 바라고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가벼운 기업들은 갈 때 확 가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옛날에 그런 게 이어져서 정말 쭉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게임주들을 이렇게 수급이 많이 몰리거나 뭐 하면은 또 그럴지 모르고 기존에 이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샀던 사람들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샀겠죠. 네, 그러다 몰렸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게 최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틸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버텨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가벼우니까 또 확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의 전설 4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또 좀 그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게 진짜로 시장성이 있고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지 분석하고 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에는 제가 해볼까요? 네. 맨날 늦게 하니까 한번 빨리 해볼게요. 저 하이라이트여서 항상 남겨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잘 안 가더라고. 잘 가거든요. 잘 가고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왔어요? 휴재이 저 지금 4% 수익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3일기업공사 또 갔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시장에 정말 영향을 받지 않을
기업을 딱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수와도 상관없고 뭐 섹터와도 상관없는. 맥커리 인프라인가요? 아니요. 맥커리 인프라,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 지금 경영권 분쟁에 이슈가 있는 칼? PC 디렉터라는 종목인데요. 오. PC 디렉터라는 회사를 바디프렌드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이에요. USR이라는 어떤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바디프렌즈가 이제 PC 디렉트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PC 디렉터는 일단은 어떤 회사냐면은 뭐 이렇게 IT 관련돼서 그런 일도 하고 드론 유통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좀 단단해요. 철밥통 같은 기업이다. 그냥 이제 성장성은 크게 없지만 돈은 그냥 계속 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디프렌드가 왜 PC 디렉트를 먹으려고 하냐면 바디프렌드가 3년째 상장에 실패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상장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상장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회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 그 기업의 타겟이 바로 PC 디렉트였고요.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몰래 지분을 모집 중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발톱을 처음으로 드러냈죠.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지게 됨으로써 아직까지는 뺏기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PC 디렉트를 먹으려고 이 바디프렌드가 알바들을 써서 개인 투자자들 를 다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요. 옛날에 그 막 드라마에서 있었던 것처럼. 네. 극적으로 막 네, 역전하고 다 막 찾아가서 그런. 사인을 받아요. 개인 투자자 저희가 PC 디렉트 먹으면은 더 주가는 상승합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인을 받아서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너네가 받아온 사인에 대해서 어떤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없다, 그냥 사인 하나 받았다고 해서 너희 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는 정말 단단히 준비하고 PC 디렉트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 경영권 분쟁의 종료가 아마 2021년 초쯤 날 것 같아요. 3월쯤 최초로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영권 분쟁은 한진칼에서도 봤듯이 주가를 미친 듯이 상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PC 디렉트를 연말까지 보고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의 어떤 섹터와 상관없이 충분히 이 경영권 이슈로 먹을 수 있는, 담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USR이라는 기업으로 지금 PC 디렉터 맞서고 있어요, 바디프렌드는. 왜냐면은 이 바디프렌드 자체가 브랜드 네임이 있는데, 이렇게 PC 디렉트를 먹어버리게 되면은 바디프렌드에 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아예 이상한 이름으로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그 경영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PC 디렉트를 지금 현재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울 수 있어요.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공략하는 개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물량을 던져버리는 거. 이게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 것들은 그 저번에 얘기했듯이 한 5천만 던져도 주가가 움직여요. VI 걸렸던 지인이 이제 지인이 5천만 원어치 어떤 주가를 샀는데 상승 VI가 걸리고 팔았더니 하락 VI가 걸려서 개미들이 막 들끄는 거지. 그 VI 하나가 또 세력이 된. 자기가 세력이 됐다고. VI 포착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좀 몇 억에 몇십억만 이렇게 해도 이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수급이 막 몰리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래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겠네. 큰 비중은 아니고 약간 어찌 보면 도박주죠. 근데 이제 PC 디렉트가 세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드론 유통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USR 즉 바디프렌즈와의 경영권 분쟁 이슈와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CPU 쪽이나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기술 그래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또 약간 영향을 받는 게 있어서 지난주는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살짝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테마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테마는 경영권 분쟁에 관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진짜 테마주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냥 이제 번외로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하면서 지금 그냥 우리가 조금 이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이제 카카오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손을 타고 있고, 네, 수급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가 지금 또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카카오를 지금 이렇게 조정 조금 받았을 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진입하시면은
그래도 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카카오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우선 카카오도 거의 30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36만 원까지 또 다시 올라왔네요. 제가 30만 원 꽤나 많아 이렇게 잠깐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깨진 않고 또 금방금방 우뚝우뚝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우선 해외 사람들은 카카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지금 글로벌 판 기업, 뭐 페이스북, 네.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애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 하면 네이버랑 카카오죠. 그래서 네. 이것들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판 기업들이 조정을 또 받는 구간이에요. 조정 많이 받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컨택트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컨택트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언택트가 빠지는구나. 그런데 미국의 언택트가 빠지면은 우리나라 언택트 관련된 주들도 좀 같이 빠지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약간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뭐 저 진입자의 영역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끝난 건가요? 네. 네. 아 근데 머리를 왜 갑자기 내린 거죠? 아, 머리요? 아, 그냥 이제 비정상회담 할 때만 좀 내추럴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근데 내추럴하다고 하길래 너무 물밀하고 오긴 했는데. 내추럴하게. 이제 샵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민망하네. 내추럴하게 해주세요. 네, 너무, 샵에 가서 샵에 가서 얘기해요. 너무 민망한데, 네. 네, 머리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편안함. 스프레이 값도 이제 다 메이크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통씩 쓰고 옵니다. 그렇죠. 써야죠.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오철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그 지금 뭐 알셉이나 뭐 중국 방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수출이 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납품을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뭐 당연히 뭐 그 화장품도 관련이 있겠지만 저는 반도체 쪽을 좋아하니까 반도체 좀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져온 거는 좀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미코라는 기업인데요. 이 미코가 뭐 진단키트 미스코리아?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진단키트 자회사에서 진단키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린 뉴딜이랑도 살짝 엮여 있어요. 그 SOFC라고 고체 산화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이제 자회사에서 부가적인 거를 만드는 거고 얘네들의 주 사업은 부품이랑 세정을 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 부품이 CVD 장비인데 이제 테스랑 좀 비슷하게 CVD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방법을 열로써 하는 건데 세라믹 히터라는 제품을 팔거든요. 이 세라믹 히터라는 제품이랑 또 OLED에 들어가는 이제 하부 전극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좀 그 삼성전자에서도 11월 달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 11월 2월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TSMC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재무도 나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고 뭐 진단키트나 뭐 고체 산화연료 이 고체 산화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효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해요. 우주선에서는 원래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풀렸어요. 이거 풀렸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적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코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죠. 미코 세라믹스. 네. 네, 거기가 지분을 미코가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분은 15% 정도를 삼성전자에 팝니다. 네. 제3자 유상 배당이라고 하죠. 제3자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200원 받고 이제 삼성전자한테 주는 거죠. 일부의 지분을. 이렇게 딱 삼성전자 정해서 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그 칼에서 문제가 있었죠. 제3자 유상 배당으로 해가지고 사는 에게 이제 그 칼 지분을 줘가지고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금 이제
경영권을 사는가 합쳐가지고 유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게 얘기가 제3자 유상증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비슷한 건데, 아무튼 삼성전자한테 줬던 것들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삼성과 뭔가 조인을 하거나 해가지고 더 크게 간다. 역으로 삼성에서 뭔가 먹으려고 뺏고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조율을 하는 건 그만큼 괜찮은 기업인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오늘은 마지막에 하게 됐네요. 1등이라서. 하이라이트. 이제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지. 떨린다. 아, 이렇게 떨리나요? 자, 뭐 해보십시오. 네.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바이오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고모네 집에 다녀오면서 고모부랑 마당 앞에서 골프를 조금 쳤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다가 골프존에 스크린을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모두 다 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다니잖아요, 골프존. 아, 정말요? 골프 좋죠. 신도시 개발할 때 상가도 같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골프존이 오픈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점 엄청 많아졌어요.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겹치면서 코로나랑 이제 정부 정책하고 같이 겹치면서 골프존의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5,000개 정도 골프존이 있다고 하는데 가맹점이 그게 30% 정도가 올라서게 되면 골프존에서 그 받는 피라고 있어요. 18호를 돌면 한 2,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올릴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골프존이 생겨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내년쯤이면 3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재무적으로도 좋고, 네, 내년까지 조금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스윙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 같아서 가져오게 됐어요. 네, 그 골프존은 진짜 저도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상당히 지금 괜찮네요. 네, 네, 네. 좋은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영업이익도 와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네. 70% 가까이 올랐네요. 네. 네, 영업이익 500억이 넘어요. 520억 사면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되고, 네, 골프존도 ROE도 거의 20 가까이 네, 되고. 아까 잠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리고 요즘 당구장보다 골프장이 더 많잖아요. 스크린. 스크린 골프장이 더 많고, 그리고 요즘 동네에 스크린 골프장 없으면 못 사는 동네라는 소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정도로 웬만한 시골 동네, 제가 엄청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하루에 뭐 버스 3대 다니는 약간 그런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에도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옵니다. 네, 그 정도로 맞아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제가 시즌 1 때 요거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이 호황기다 네. 말씀을 그 드리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골프존을 추천을 안 드렸어요. 가스텔 바작 추천드렸는데 아, 대표님이 가스텔 바작. 거기서 요거는 옷 판매량까지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가격입니다. 네, 가스레바자 그 골프웨어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추천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예요. 근데 골프존은 가스텔 바작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확연히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보였어요. 골프존도 그 자리예요. 그때 가격대 6월 달 때보다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냥 딱 그 자리 하나도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잘 안 움직이죠. 왜냐면 이 골프존이나 이런 이 프랜차이즈들의 특징이 좀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이 골프존은 좀 약간 그게 가서 쳐보면은 아는데 저도 골프존은 좀 다녀봤어요. 그게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회원 가입해가지고 보면은 네. 나의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 쫙 나오고 기록이나 막 그런 것들 성장 막 네, 이런 네. 그래프적으로 다 나오고. 네, 잘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골프존 관련된 것들이 이것도 그거죠.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엑시트한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수급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네, 네. 수급이 아쉽네요. 근데 그래도 수급만 보는 사람이 수급이 아쉬운 재무가 좋은 기업을 뽑아오고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가지고 오고 앞으로 네, 많이 늘었죠. 미래가 이제 실적주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네, 미래가 근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급하진 않은데 시간이 가면은 이게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골프 관련된 것들을 또
또 더 파보면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장비 같은 옷 같은 것들 옷은 좀 유행이 있으니까. 네, 남아산업도 골프 줍니다. 네. 맞아요. 저 그걸로 수익 났었어요. 오히려 남아산업이 잘 움직여요, 여러분. 그리고 네, 골프 제가 좀 말고. 그 네. 예전에 좀 많이 먹었던 것 중에 그 신라홀딩스라고 있어요. 거의 36,000원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46,000원인가 그래요. 신라에도 약간 좀 저렴한 골프복 엄청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 다른 그런 비싼 그 고가 브랜드보다는 신라 많이 입어요. 필라 진짜 아, 많이 입어요. 골프예요. 엄청 많이 입어요. 아니죠. 요즘 헤디스. 40대 50대가 등산복 버리고 골프웨어 입고 골프예요. 다녀요. 근데 요즘- 골프가 핏이 좋아. 예, 핏이 좋아서 예뻐. 등산복을 버리고 골프웨어를 입는답니다. 요즘. 이제 어찌됐든 이 골프 같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건데, 이제 언택트에 관련된 걸로 사실 사람들이 각자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리로는 계속 꺼질 것 같긴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뭐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온 거는 우선 그 시장에서 지금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드리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싸진 것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움직임도 괜찮고 이제 현재 가격도 싼데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 샀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한 6% 정도 오르더라고요. 이제부터 오르겠구나 싶은 그런 것도 쭉 계속 빠지다가 음봉이 계속 나오다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건강 관련 식품 있잖아요. 헬스케어는 이제 건강 관련 식품. 그러니까 종근당도 사실 그렇게 산 거예요. 네, 그렇게 이런 것들은 매출이 계속 왜냐면 면역력도 높여야 되고 뭐 피부도 좋아져야 되고 하니까 이게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루에 건강식품 얼마나 챙겨 드세요? 10개 넘게요. 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많이 합니다. 먹네. 많이 먹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하면 이겨낸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게 팽배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챙겨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선물 주면 예전에 잘 놓고 썩히는 경우 많았는데 다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네, 진짜 예전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 사실 배부를 때까지 먹어. 진짜. 그 사실 많이 이제 먹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랑 이제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탑 3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액만 봐도 나와요. 거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488억, 2018년도에 585억, 2019년도에 741억 계속 오르죠. 그리고 올해는 1170억으로 올랐어요. 그냥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ROE는 심지어 30입니다. 네, ROE 30. 그러니까 1,100억이 넘는 거에 ROE 30이면 딱 못해도 이거 뭐 한 3조, 2조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종목 말씀해 주셨었나요? 아직 아니죠. 네. 아, 네, 그런데 이제 시가총이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RO에 비해서 시가총 훨씬 싼 거죠. 가격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이 6만 9천원까지 최근까지 있었는데 5만 2천원까지 그냥 빠졌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는 너무 증권가 예상치보다 살짝 덜 나왔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중국 판매, 그러니까 중국에도 연결해요. 중국에서도 엄청 파는데 그 예상치보다 살짝 덜 나왔다로 엄청 빠졌었죠.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전기 대비해서는 32% 오른 거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를 높게 잡고 뺀 거야. 나는 이거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지. 근데 이제 계속 빠지니까 좀 기다렸는데 갑자기 계속 음봉이 한 달 정도 빠졌어요. 한 25거래 정도 빠지다가 금요일날 딱 치더라고 6%. 이제 이제 시작이구나. 시작이다.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이건 물꼬를 텄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려 계속 흐를 때는 탁 쳤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 있는데 요 기업 내가 이거는 늘 그러니까 기업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판매가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도 그런 부분을 증권사에도 얼마나 크게 봤으면 가격을 그렇게 높게 잡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매출액이 우상이야, 멀티플도 안정적이야, 그리고 판매망도 중국을 끼고 있어. 너무나 좋고 요 기업은 콜마 B&H입니다. 네. 와, 그거였습니까? 네,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놨거든요. 이게 또 광군절에 수혜를 받는 맞아요. 안 종목이라서 와, 콜마 B&H 왜 이렇게 빠졌지? 이거 사야 되는데. 이게 보면 ROE가 내일 오르겠다. ROE가 계속 30이었어요. 25가 굉장히 높고
영업이기도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면은 주가로 봤을 때 최고치를 찍어야 되는 주가예요. 그래서 73,000원을 돌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들어가더라도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노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주가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주가 반영이 안 건져. 이게 왜 테마주도 아니기 때문에. 와, 이거 네,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 건강식품 관련주 매출 쭉 나는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고 중국의 판매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거 생각 못했지? 그리고 이제 콜마 B&H가 4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에 대한 거는 아직 뭐 환산이 안 된다고 해요. 네. 이제 시작인가라는 생각으로 또 갖고 왔고 콜마 B&H 이거는 진짜 우량한 기업입니다. 이거 건강식품 관련주 중에서 조단이 넘는 기업들이 이거 건강식품만 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요거 기업 굉장히 괜찮고 지금 제가 또 이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또 빠진 게 있어요. 이거는 요것도 재무가 어찌됐든 제가 갖고 온 요 재무들 제일 좋은 게 매출액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2017년도에 99억이었던 게 18년도에 113억으로 늘고 19년도에 163억으로 늘고 20년도에 274억으로 늡니다. 정말 이쁘게 영업이익이 늘고 있죠. 네, 이런 기업들. 이거는 아는 사람들 ROE도 22가 넘고요. 그런데 사실 건강기능상품 수출이니까 건강기능상품으로는 최고예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49개랑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도 중국에 많이 영향을 받죠. 이렇게 왜냐면 중국에 많이 팔리니까 중국이 엄청 먹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80억인데 시가총액 3,500억. 그러니까 뭐 거의 12, 13? 네,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46,000원을 찍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39,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매출과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추가 고점 돌파를 하면서 쭉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건강기능식품 주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노바렉스예요. 노바렉스는 제가 예전에 그때도 한번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그 수익 시그널에서.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한 35,000원대였고 그때도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될까 했는데 46,000원까지 그냥 갔죠. 그때 요 상태였거든요. 요 상태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올랐네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40% 가까이 더 올랐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레벨업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시세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좀 계속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바렉스도 지금 기업 평가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바렉스도 가져왔고요. 사실 한국 그러니까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콜마 BH 같은 경우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콜마 BH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근데 노바렉스도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둘 다 상당히 포트에 좀 담아 놓으면은 꾸준히 효자 종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무조건일 것 같은데 네, 투자금이 굉장히 너무 호전해요. 좋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뭐 좋은 일 어떤 거 하실 거죠? 저 아직 생각을 못 해봐서요. 네, 그 브이로그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게 방구석에 앉아서 다리가 어린 진짜 아파요. 지금 허리 아파. 이게 저희가 약간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등받이 거라도 하던가 해서 1,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피가 안 통해요. 네. 감각도 없어 네. 이제. 네, 감각이 없네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